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율천고 2학년 1학기 기말 확통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상수 a 값은 어떻게 됩니까? 확률 이산 확률 분포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시 1번 문제 답군요. 자, 확률의 총합이 얼마다? 1이다. 뭐 아주 간단한 이런 내용이 되겠죠. a 더하기 16으로 통분을 싹 해가지고 7이고 여기는 4고 여기는 2 결과가 1이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는 1 마이너스 16분의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13이 되나요? 자,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16분의 3 체킹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산 확률 분포표 가장 기본적인 항목 질문 던졌습니다. 자, 표 확실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아시면 되죠. 자, 모두 다 있으면 분포, 각각 이런 것도 이제 확률 변수 됐습니까? 낱개로 셀 수 있으니까 이산 뭐 이런 것들 용어들을 좀 정확하게 잘 공부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1번 맞춥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주말에 야영장을 찾은 전체 이용객 70명은 아래표와 같다. 이용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남자였습니다. 이용객이 어린이일 확률은 남자라는 전제 조건이 딱 깔리는 거죠. 남자라는 전제 조건인데 그때 자 대표적인 조건부 확률. 역시 앞쪽 문제답게 표까지 내용들을 다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뜻 파악만 정확하게 잘 하면 되겠죠. 남자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으니까 남자는 몇 명이죠? 40명이 되겠습니다. 이때 어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문제의 답은 40분의 그냥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20분의 9 해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뜻 파악만 정확하게 잘 되어 있다면 되는 조건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 수식 형태도 좀 다음 문제 또 나올 텐데, 자, 이렇게 이런 식 형태가 되면 B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을 때 A라는 확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자, B가 이제 전체 집합이 되고 A 교집합 B 이런 형태로 구해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패턴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드렸습니다. 2번 가볍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한 이론 공부만 되어 있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야, 우리 수학을 근데 이런 시험에서도 낮은 점수 나오는 사람들은 좀 뭘까요? 자, 제발요. 가장 기초적인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마칩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3번이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교집합의 확률, A 확률, B 확률 다 주어져 있고 이때 A 합 B의 확률을 구해달라. 뭐 가장 기본적인 이제 덧셈 정리 형태가 되겠습니다. A 합 B의 확률을 구해달라면 A 확률, B 확률 겹치는 부분 두 번 계산됐으니까 한 번 이렇게 빼달라.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7분의 다 통분까지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3 더하기 5 빼기 2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A 합 B 확률이 나오겠습니다. 8에다가 6 이렇게 되니까 7분의 6 해서 가볍게 끝나죠. 됐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각 단원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 가장 기본적인. 자, 이 부분은 원소의 개수에서 원소의 개수의 합을 구해가는 뭐 이 패턴하고 똑같은 패턴이 되겠습니다. A 원소의 개수, B 원소의 개수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이제 뭐 전체의 원소의 개수로 이렇게 나누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확률 형태가 돼가는 거니까 똑같은 패턴이 개념이 된다는 것을 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3번 마칩니다. 이번에 해야 될 문항은 무엇입니까?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자, 평균 기대값이 주어져 있을 때 확률 변수 변수 변화이군요. 이거의 평균을 구해달라. 자, expectation 5x 플러스 10 결과를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이쪽에서 변수 변환 식으로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을 때 a의 expectation x 플러스 b 이렇게 된다는 항목하고, 자, 분산에 대해서 질문 던졌을 때 a 제곱 바리언스 x 이렇게 된다는 이 부분이 이제 그나마 공식인 거죠. 자, 공식 이렇게. 자, 그렇다면 위쪽에서 배운 이 공식을 그대로 접목시켜가면 되겠습니다. 5배의 expectation x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결과가 10이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뭐 가볍게 60 처리해서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4번도 가장 기본적인 패턴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앞쪽 부분들은 각 단원을 공부하게 되면 각 단원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 뭐 이런 것들 출제가 되는 거니까 시간도 절약해가면서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아야 되겠죠. 자, 4번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확률, 그 다음 조건부 확률 주어져 있을 때 교집합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B, B, A 이렇게 된 이 확률 계산,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 자, 어떻게 구하는 거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전제 조건이 깔렸으니까 이 A 집합을 새로운 전체 집합을 했을 때 이 상황에서 B가 일어날 일은 교집합을 이렇게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식의 계산 결과가 0.4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대입을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A 교집합 B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그냥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 뭐 PA 곱하기 P B 바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걸 이제 확률은 이제 곱셈 정리다라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A 확률이 그러니까 0.8이고 자, 조건부 확률 자체가 0.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이 둘을 곱하기 해주면 그냥 교집합 확률이 되겠습니다. 4, 8, 32 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와, 그러니까 이제 확률 곱셈 정리에 대한 기본식을 질문 던진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이렇게 맨 처음에 정의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 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정의되어 있을 때, 자, 이때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려면, 자, 이항인 시켜가지고 이제 곱하기로 딱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 간단하게 처리하면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5번. 자, 수식이 이제 살짝 복잡해지는, 뭐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복잡해져 가는 건데, 막 그렇게 많이 복잡한 건 아니고, 정의 형태들, 정의 형태, 조건부 확률의 정의 형태를 정확하게 기억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서로 독립인 두 사건 A, B가 만세입니다. 독립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문제풀이를 확실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독립이라는 거 할 때는 뭘 해야 되죠? 교집합의 확률이 자, 이렇게 A 확률하고 B 확률을 곱하기 해서 계산할 때 이 부분이 성립하면 독립,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 되죠. 자, 원래 정의 자체로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 뭐 B가 영향이 없는 그 부분이니까 뭐 B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뭐 결과가 같다 이런 것들인데 자,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실전 문제 풀이할 땐 요 수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덧셈 정리의 형태의 A 합 B 이 부분이 우리가 덧셈 정리할 때 A 확률에다가 B 확률을 더하기 하고 자, 이건 앞에서도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들입니다. 교집합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바로 이 교집합 확률을 요 독립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으니까 요걸 이렇게 이제 대입해가지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4분의 1 5분의 3 이렇게 돼 있고 빼기가 이제 이걸 곱하기 해서 20분의 3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통분 20분의 5 더하기 3, 4, 12 빼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20분의 17에다가 1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을 한 번 더 하면 10분의 7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이렇게 가볍게 구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독립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서 확실하게 그 부분을 알면 그럼 독립이라고 아예 가르쳐 줬습니다. 만세입니다. 쉽다는 뜻입니다. 자, 요 내용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 항목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자, 이 덧셈 정리에 결합해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적용한 거 싹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이 부분 이제 어려운 풀이가 안 되는 거죠. 덧셈 정리도 또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라서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이제 학습이 돼 있는데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6번 마무리합니다. 7번 시작합니다. 두 사격 선수 A, B가 총을 한 번 쏘아서 표적을 맞출 확률들이 각각 0.8, 0.7로 주어져 있습니다. 두 선수가 총을 한 발씩 쏠 때 적어도 한 선수가 표적을 맞춰야 되겠다. A, B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맞추고 못 맞추고 못 맞추고 맞추고 둘 다 맞추고 이런 것을 이제 한 발, 두 발 해서 이제 적어도 한 발을 맞춰가는 그런 경우인데 자, 이렇게 세 번을 구해야 되니까 불편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바로 무엇을 반대되는 경우 즉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돼 있고요. A 사격 선수가 총 쏘는 거하고 B 사격 선수가 총 쏘는 거하고 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또 독립이라는 전제 조건이 좀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 두 가지를 좀 이해하면 되니까 전체에서 두 선수가 표적을 맞춘다의 반대는 맞추지 못하는 경우죠. 그러면 0.2,
0.3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빼기 0.06이 되나요? 자, 그러면 0.94 이렇게 해서 풀이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0.94인데 094라고 써야 돼요. 야, 살짝 오타가 있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쳐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볍게 풀 수 있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이제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는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사건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지수가 일반적으로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사건을 이용해야 되겠고, 이 부분들 서로 다른 선수가 각각 혼자서 사격하는 거니까 영향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독립이라는 사실을 판단해서 풀이를 진행해 달라, 이런 뜻의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7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8번입니다.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어느 지원자가 참가하였다. 참가자는 관람객 투표, 심사위원 점수 두 항목으로 점수를 얻으며 각 항목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A, B, C 등급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원자가 A 등급, B 등급을 받을 확률들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자, 관람객 투표에서 받은 사건과 심사 받은 사건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독립입니다. 사실 이건 거짓말인데, 심사위원이 뭐 좋게 평가하면 관람객도 좋은 평가하는데, 어쨌든 독립이랍니다. 만세 외치겠습니다. 만세. 쉽다는 뜻입니다. 이 지원자가 두 점수의 합이 100점 이상이 되겠다. 점수를 합쳐서 100점이요? 그러면 관람객 투표에서 50점 받으면 심사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받을 때 하고, 이렇게 받으면 이제 100, 1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A를 받을 때, AB를 받을 때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그 다음 관람객 투표에서 40점을 받으면은 60을 채워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BA 이렇게 받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30 받아서는 뭐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럼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률이 나와 있으니까 관람객 투표 뭐 A 등급 받을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분의 1에다가 B 등급 받을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더하기, 이거는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1에다가 또 4분의 1 이렇게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확률 끝납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요? 뭐 4분의 1 공통이니까 하나쯤 꺼집어내죠. 뭐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3분의 1은 뭐 이렇게 3분의 2 처리해서 한번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12분의 3 더하기 8 처리해 주겠고, 4분의 1을 좀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긴 48이 되겠고 11이 되겠네요. 끝난 것 같습니다. 48분의 11 구했습니다. 됐죠? 자, 뭐 이거 문장이 뭐 엄청 표도 주어져 있고 뭐 길게 돼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좀 잘 이해해 달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점수들을 항목 점수 이렇게 다 지원자가 받는 등급은 A, B, C 등급이 쫙 들어 있는데 확률들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은 관람객 투표하고 심사위원 점수를 이제 합해야 되는 건데, 점수 합이 100점 이상이다. 50에 60 받을 때, 50에 50 받을 때, 40에 60 받을 때, 그 다음엔 안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를 판단해 가는 거. 자, 문장이 기니까 좀 차분하게 잘 읽어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무엇을 풀어가는지 확인만 하면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수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이 자,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하려고 좀 여러분들 노력을 좀 기울여 줘야 되겠습니다. 자, 8번 마무리합니다. 9번 시작합니다. 빨간 공, 파란 공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 공을 선택할 때 파란 공이 2개 이상 포함을 할 확률이다. 파란 공이 2개 이상이면 2개, 3개, 4개 되는 경우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반대편은 뭐죠? 파란 공이 없거나 1개거나 이런 얘기겠네요. 자, 반대편 횟수가 좀 적습니다. 즉 이 문제도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뜻이 좀 담겨있네요. 자, 그러면 전체 됐고요. 공은 10개 중에서 4개를 꺼내야 되는데, 자, 반대편 파란 공이 없다는 얘기는 빨간 공만 4개 있다는 얘기죠. 빨간 공을 4개 꺼내거나 더하기. 자, 다음은요, 빨간 공 3개에 파란 공 하나 이렇게 꺼내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19, 8, 7에 4, 3, 2, 1, 4, 2, 8 지우고 3, 3 되면 3, 7, 21. 210이 되겠군요. 210분의 1 빼기 5 되겠고, 여기가 10이고, 그러니까 50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5로 또 약분이 되네요. 5, 4, 20에 5, 20 처리됐고, 그러면 11 처리됐습니까? 자, 계산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42분에 42에서 11을 빼낸 거니까 30일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서 답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번 상황에서도 역시 좀 주어진 것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판단해서 여사건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절약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아니면 뭐 이쪽을 그냥 계산해도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는 10개에서 4개를 꺼내는데, 자, 상황에 따른 개수 구하기. 됐습니까? 1 빼기.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잘 이해하느냐, 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아주 많이 어려운 형태 아닙니다. 이제 뭐 그냥 평범한 문제라고 좀 생각되는 그런 문제가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착실하게만 공부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갑니다. 10번은 무엇이 나와 있나요? 확률 변수 x 기대값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식의 분산을 구해달라. 아까도 했던 변수 반환 형태가 되겠습니다.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은, 자, a 제곱의 분산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 거였죠. 자, 지금 분산 4x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되는 것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 분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16 곱하기 분산인데 표준 편차가 나와 있으니까 표준 편차를 제곱하는 게 분산이죠. 자, 그러면 64 되겠습니다. 64 끝났습니다. 평균은 왜 그렇게 줬죠? 평균은 좀 문제풀이하고 관련이 없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야, 이런 건 좀 완전 넌센스네요. 자, 변수 변환식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자, 아까도 이런 식이 나와 있었고 벌써 변수 변환과 관련된 두 문제를 그냥 자신 있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마칩니다. 1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머니 A 주머니에는 흰 공과 검은 공, 자,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1개, 2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2개, 3개, 주머니 B에는 2개, 3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각각의 주머니에서 1개씩 꺼냈는데 결과가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였다. 이때 흰 공이 B에서 나왔다. 요거는 이제 바로 전제 조건 깔려 있을 때의 확률을 질문 던진 거니까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는데, 흰 공이 나오는 상황이 A 주머니에서 나올 수도 있고 B 주머니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상황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B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 이렇게 이제 개념 정리되어 있는 조건 확률 풀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대로 계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A 주머니에서 흰 공이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때 물론 이제 B 주머니가 이제 계산해야 되죠. B 주머니는 5분의 3의 확률로 검은 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더하기. 이제 B 주머니에서, 그러면 A 주머니 검은 공이 돼야 되죠. 검은 공이라면 B 주머니는, 자, 5분의 흰 공이 2인가요? 자, 이렇게 처리. 됐습니까? 이때 이제 3분의 2분의 5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전부 3, 5가 이렇게 똑같아서 부모가 똑같아서 약분을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3 더하기 4분의 4 이렇게 처리됐나요? 그럼 7분의 4에서 가볍게, 계산 아주 가볍게 끝났습니다. 자, 문제 주어진 상황,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해야 될 것이, 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왔다는 전제 조건. 여기 오타네요. 야, 검은 공이 또 뭡니까? 검은 공입니다. 검은 공 하나 나왔다는 전제 조건 깔려 있을 때 흰 공이 B에서 나왔다. 됐습니까? 상황을 보게 되면 흰 공이 A 주머니, B 주머니에서 각각 나올 수 있는 확률, 이게 이제 하나 나오는 경우 확률이죠. 이때 B 주머니. 자, 요거에 대한 상황, 이렇게 되는 조건 확률 풀어간다라는 이야기 됐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확률 계산하는 부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 처리가 된 겁니다. 됐죠? 자, 역시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사항이 제일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산수를 좀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하길 바라면서 11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주머니 속에 111, 223, 6개의 공이 들어있군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 적혀있는 수의 합을 x라고 해석했습니다. 기대값을 구해달라. 전형적인 패턴의 시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x, p, x는 이퀄 x 열심히 만들어야 되죠. 자, 1, 2, 3 가지고 2개는 합이면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2, 3 더하기해서 5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합 이퀄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6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꺼낸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3, 5, 15 전체는 15, 15가지가 되겠고요. 자, 2가 나올 때는 1, 1 꺼내는 거죠.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를 꺼내야 되겠다. 3가지가 되겠고 3이 될 때는 1, 2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1에서 하나, 2에서 하나 꺼내는 거니까 6가지가 되겠고 4가 좀 복잡하네요. 2, 2도 있고 1, 3도 있죠. 2 꺼내는 거는 뭐 2개에서 2개 꺼내는 거니까 1가지가 되겠고 1, 3은 이곳에서 하나, 뭐 3은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3가지 합쳐서 4가지가 되겠고 5가 되는 것은 2에서 하나, 3 이렇게 되니까 2가지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10, 15 맞죠? 자, 전체 계산된 것 같습니다.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평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면 참 뭐 기대값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간단하게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이렇게 곱하기 해서 슉 더하기 해가면 되는 이런 모양이죠. 자,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5분의 자, 이렇게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되니까 6 열심히 곱하니까 18 열심히 곱하면 16 열심히 곱하면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15분에 급한 대로 24, 16 이렇게 되니까 50이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로 약분되죠? 그러면 3분의 10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냥 맞춰도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또 다른 좀 힌트 좀 하나 더 드릴까요? 지금 2개의 공을 꺼내서 적힌 수의 합 이렇게 확률 변수라고 해줬는데 자, 실은요 이거를 조금 달리해서 그냥 꺼낸다 그러면 1 꺼내고 2 꺼내고 3 꺼내고 그럼 6개의 공 중에서 확률도 뭐 쉽습니다. 3, 2, 1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 꺼낼 때 그거의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 6분의 3, 4,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6분의 10 이렇게 되니까 3분의 5 이렇게 처리되죠? 자, 요게 이제 하나 꺼낼 때의 기대값입니다. 하나 꺼낼 때의 기대값. 됐습니까? 그럼 훨씬 쉽게 지금 이게 계산된다는 것 좀 이해됐습니까? 하나 꺼낼 때의 기대값이 뭐 2개 꺼낼 때쯤 이렇게 조사를 막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가 왜 이걸 좀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2개 꺼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기대값의 몇 배가 되면 되죠? 2배가 되면 됩니다. 2배. 3분의 5의 2배. 그래서 3분의 10 이렇게 찾게 되면 되니까 위에 이 복잡하게 15가지 중에서 뭐 이게 나올 때 뭐 3이 나올 때 뭐 합해져서 뭐 이상한 거 나올 때 이 모양까지 이런 이제 2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조사해서 이렇게 계산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 꺼낼 때의 평균을 가볍게 구해서 2개 꺼내면 그 평균이 몇 배가 되겠다 2배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풀이해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조금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시험 장소에서 쉽지가 않죠. 자, 평상시에 제가 지금 제시해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쉽게 하는 풀이에 대해서 좀 생각했다면 좀 잘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번 설명 마칩니다. 13번 시작합니다. 자유투 성공률이 4분의 3인 농구 선수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자유투를 4번 던지겠습니다. 이때 3번 이상 성공하겠다. 3번 이상 성공이면 3번 4번이죠. 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독립시행에서 나온 거죠. 독립시행.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자, P의 R제곱 Q의 N-R제곱. 자, 이렇게 계산된다라는 사실. 독립시행이라는 사실과 확률 계산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 2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중에서 3번 성공시켜야 되겠다. 4분의 3이 3번 되겠다. 그러면 실패가 1번이 있겠다. 더하기 4번 중에서 4번 성공시켜야 되겠다. 4분의 3의 4제곱이 되겠다. 계산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야 되죠. 4의 4제곱이 분모에 다 똑같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 4 계산되고 여기 3 세제곱 처리가 되겠고요. 여기는 3 4제곱 처리가 되겠습니다. 4 4제곱 되겠고 자, 3 세제곱 공통에 4 더하기 3 이렇게 처리되면 계산이 좀 빨라지나요? 자, 16이 2번 있으니까 256이고 여기는 27 곱하기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약분이 좀 안 되는 숫자 같아 보이는데 인수가 2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256을 찾으면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189가 되는 거 맞나요? 77이 49에다가 27이 14에 18이면 189 맞군요. 자, 가볍게 3번 형태 답이 됐습니다. 자, 독립시행 그 다음에 확률. 자, 이 부분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학습돼서 기억하고 있느냐. 그래놓고 이제 뭐 그대로 적용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산에 좀 미스만 생기지 않으면 되는 그런 문자 형태가 되겠습니다. 13번 마무리합니다. 14번 시작하겠습니다. 갑을 두 학생이 진실을 말할 확률이 있습니다. 빨간 공, 파란 공이 들어있는 주문에서 하나를 딱 공을 꺼냈는데 두 사람이 모두 빨간 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빨간 공일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야,
이게 이때 또 조건부 확률이네요. 빨간 공일 수도 있고 실제로 꺼낸 게 파란 공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빨간 공이라고 말한 거죠. 이때 실제로도 빨간 공이었을 확률 이런 형태의 틀이네요. 와 재밌습니다. 자 조금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주머니에는 빨간 공과 파란 공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하나를 꺼낼 때 빨간 공일 확률은 실질적으로 10분의 4가 되겠습니다. 10분의 4 확률을 딱 꺼내는데 자 이때는 이제 참말을 하면 되죠. 두 학생이 모두 진실을 이렇게 말하면 되니까 자 10분의 7, 10분의 9 이렇게 확률로 이제 진실을 딱 말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번에는 10분의 6 확률로 파란 공을 싹 꺼냈습니다.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둘 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10분의 3, 10분의 1 이런 확률로 거짓말을 싹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둘 다 빨간 공이를 말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도 빨간 공이었다. 그럼 10분의 3, 10분의 7, 10분의 9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분모는 다 가볍게 다 이렇게 약분해서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계산이 또 만만치가 않네요. 자, 그럼 그나저나 좀 3이 공통으로 보이나요? 일단 다시 한번 좀 쓰고 보겠습니다. 4, 7, 9 더하기 6, 3, 1 이런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4 곱하기 7 곱하기 9 이렇게 되면 2 하나 약분 되겠고요. 그럼 2 여기는 3 남고 그러면 또 3이 하나 약분돼서 여기 3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6, 7, 42에다가 여기는 3 남는 거고 여기는 그러면 42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러면 45에 3이 하나 더 약분돼 있었는데 이런 45분의 42 3으로 다시 한번 더 약분하게 되면 15분의 14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15분의 14 있겠죠. 자, 이 문제 상황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갑과 을 두 사람이 진실 말할 확률 나와 있는 것은 뭐 됐는데 빨간 공, 파란 공이 주머니에 있는데 딱 꺼냈을 때 자, 실질적으로 빨간 공을 꺼낼 수도 있고 파란 공 실제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요 녀석들이 이제 빨간 공이라고 말한 거죠. 빨간 공을 빨간 공이라고 말한 거고 파란 공을 또 빨간 공이라고 말한 거죠. 이때 실제로도 빨간 공이었다. 이제 조건부 확률 형태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렇게 판단을 좀 잘해야 되겠고 그때 확률을 구해야 때 조심해야 될 항목은 실제로 꺼낼 확률이 빨간 공일 확률, 파란 공일 확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진실을 말하고 둘 다 거짓을 말하고 됐습니까? 이때 둘 다 진실을 말할 확률 이렇게 되는 큰 틀의 조건부 확률. 자, 이 틀 잡아가는 게 좀 쉽지만은 않은 거죠. 자, 정확하게 학습을 잘 하셔서 자, 이런 문제를 또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을 빨리 좀 갖춰야 되겠습니다. 14번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율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15번 이어집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진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는데 공에 적힌 수 중에서 연속하는 자연수가 2개 이상이다. 2개 이상이다. 세 숫장에서 2개가 연속하거나 3개가 연속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문제들은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사건이면은 뭐가 되는 건가요?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3개의 공이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형태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빼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이웃하지 않는다. 풀이 원리는 상대방 먼저 나열이니까 이 부분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6건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먼저 나열이란 얘기는요. 이웃해도 되는 7개,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열되겠고요. 그렇다면 틈이 3개가 생길 텐데 이 3개의 틈에서 3개의 틈을 8개의 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겠죠. 이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3개를 골랐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숫자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 4, 6 이렇게 골랐다. 이런 가지수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6건이니까 전체에서 10개에서 3개를 고르는 것 중에 8개에서 3개를 고르겠다. 이런 형태의 계산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19, 8 처리해줬고요. 컨비네이션 3 할 때 3 나누기 부분 이제 똑같이 할 거니까 안 하고 8, 7, 6 해주면 되겠고 8이 소거가 되고 6, 3 되겠고 이것이 또 2 나와서 이렇게 나눠주면 되나요? 자, 그러면 1 빼기 15분의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15분의 8 해서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15분의 8 여기 있군요. 자, 큰 틀에서 조금 좀 생각해야 될 요소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연속하는 자연수가 2개 이상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웃하지 않는다. 여사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좀 신경 써야 되겠고요. 이웃하지 않는다가 상대방 먼저 내리는데 그 개념을 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7개의 숫자가 있겠고 됐습니까? 그리고 틈 8개에서 3개를 골라내는 요 가지수 이런 형태로 자 제가 이제 설명드리니까 뭐 그럴싸하군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스스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좀 쉽지 않아서 제가 좀 질문을 평상시에 많이 받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확실하게 잘 공부해서 맞춰했으면 하는 바라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금 살짝 어려워졌으니까 복습 잘 하십시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 변 위를 움직이는 P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눈이 짝수이면 2분의 1이네요.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홀수이면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1만큼. 하나를 플러스로 하면 하나를 마이너스로 움직입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주사위를 4번 던져서 A에서 C에 도착한다. A에서부터 가서 C에 도착하면 2칸을 가거나 반대로 2칸 가거나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 한 바퀴 더 돌아서 막 갈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2가 되는 걸 기본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 번 더 가서 6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이런 결과들이 나와야 되겠다. 형태가 되겠습니다.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의 반대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죠. 이렇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던졌을 때 저런 부분들을 합쳐서 4번을 던진 거죠. 던진 횟수가 되겠습니다. 나온 횟수. 그랬을 때 이제 값으로 따져보면 이게 플러스가 마이너스 이렇게 된 결과들이 이제 6 나오느냐, 그 다음에 2 나오느냐, 마이너스 2 나오느냐, 이런 것들도 연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더하기 해주면 될 것 같고요. 3A가 10 되느냐, 6 되느냐, 2 되느냐, 이런 걸 좀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요, 이 나온 횟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3분의 10, 3분의 이런 거 안 되죠. 6해서 이제 나온 횟수가 A가 2가 되겠습니다. 자, 시계 도는 방향 2, 그럼 반대 방향도 2번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주사위 던지는 행위, 이런 것은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 이건 뭐죠? 독립시행. 독립시행에서 문제가 나온 건데, 4번 중에서 이제 2번 나와야 되겠다. 이 부분을 이제 계산하는데, 이 횟수 부분을 좀 숨겨서 문제의 난이도를 좀 높여간 거가 되겠습니다. 홀수 2번, 짝수 2번, 2분의 1 다 똑같아서 그냥 4제곱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답이 됩니다. 그럼 16분의겠고, 여기는 얼마 되겠습니까? 4, 3에 2에서 이게 하나 적으면 6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럼 약분 오면은 8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요? 마지막 계산은 8분의 3 처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도 상황 판단하는 거가 문제의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짝수눈이 나오면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플러스, 그러니까 이걸 플러스로 하면 플러스 이만큼 가는 거고,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 처리되는 건데, 자, 시행 횟수가 4번이니까 짝수 나오는 사건, 홀수 나오는 사건 합쳐서 4개 되겠고, 자, 가는 걸 보게 되면은, 자, 이제 이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플러스 2가 되겠고, 한 바퀴 더 돌아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6 되겠고, 2가 기본이고, 반대로 이렇게 간 거였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죠? 마이너스 4번 나와 봐야 마이너스 4밖에 안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숫자들을 써서 연립방식. 근데 더하기 해주면 되니까 합한 결과가 이렇게 쭉 나왔을 때 안 되고 요것만 되겠다 해서 자, 2번 나오고 2번 나오는 요 상황 판단을 해가는 부분들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독립시행이라는 것 좀 그 다음은 좀 약간 아셔야 되겠죠. 자, 근데 2개만 결합한다면 그 다음은 쉬운 과정이니까 자, 공부를 이제 조금만 해도 이런 것 좀 풀 수 있는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대신요, 독립시행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좀 확실하게 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잘 마무리하길 바라면서 16번 해설 마칩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연속 확률 변수 x5와 연속 확률 변수 x. 갖는 값의 범위는 확률 변수가 0부터 6이고요.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는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3부터 4일 때의 확률을 구해달라. 연속 확률 변수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자, 넓이가 이퀄 확률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게 연속 확률 변수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여기 이제 A 주어져 있어서 정확하게 값을 잘 모르는데, 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삼각형 넓이가 되는 거죠.
자, 2분의 1의 밑변 길이 2 곱하기 높이 a 있고요. 2분의 1의 밑변 길이 6-2 4에다가 높이 2a 해주면 넓이 되겠습니다. 넓이 확률의 총합이니까 이게 1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a 이쪽은 4a 이렇게 처리돼서 합이 1이다 하니까 a 값이 5분의 1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핵심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a만 구하면 끝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또 한 가지 뭔가 좀 더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확률 변수가 3부터 4 중간에 이렇게 있을 텐데 그때의 확률이다. 그러면 거기에 넓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넓이를 구하려면 이제 사다리꼴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함수식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기울기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기울기 x가 2에서 6까지 바뀌니까 4가 되겠고 y는 2a만큼 바뀝니다. 2a 됐습니까? 그럼 2분의 a인데 a 값이 5분의 1 돼 있으니까 자, 답은 이제 10분의 1 되겠죠. 자, 기울기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죠. 10분의 1 해놓고 x-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2,0을 지나는 직선. 자,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p x값이 3부터 4까지의 확률이다. 즉 넓이를 구해야겠다. 사다리꼴 넓이 나 2분의 1. 자, 아래 위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가 1이네요. 3부터 4니까. 자, 그러면 3일 때 4일 때의 그 함수값이 윗변 아랫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에다 3하고 4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3하고 4를 대입하려고 봤더니 요 식에다 대입해야 되니까 10분의 1이 공통인 거겠고 3 대입하면 1이고 4 대입하면 2 되니까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분의 3 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군요. 됐습니까? 넓이 열심히 구했습니다. 20분의 3 그럴싸하죠? 자, 연속 확률 변수가 나왔습니다. 시험 범위가 제법 넓군요. 연속 확률 변수가 나왔을 때 가장 큰 핵심 뭐라고 했습니까? 그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왔을 때 그 밀도 함수하고 x축하고 이루는 넓이가 확률이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뭐 곡선 나올 일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니까 직선 나올 거니까 이 개념만 확실하게 잘 알아서 넓이를 구해가는 부분에 실수가 없이 잘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죠? 이 정도 좀 잘 할 수 있으라 믿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할 문제는 18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야구 경기는 두 팀이 출전하여 5번 경기 중 3번 이기는 팀이 우승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A, B 두 팀이 출전하여 우승팀이 정해진 결까지 치른 경기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3승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최소 3번을 해야 되겠네요. 자, 매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같다라고 했을 때 분산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개념 틀은 이렇습니다.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거니까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이게 이제 2일 때, 3일 때, 2일 때가 아니죠. 최소 3번 경기를 해야 되는 거죠. 3승이니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합은 1이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자, X는 이꼴 X에서 이제 표를 만들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좋습니다. 뭐 경기 확률대로 구해봅시다. 자, 3번마다 이긴다는 얘기는 승승승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8분의 1인데 이게 뭐 A팀이 이길 때 B팀이 이길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8분의 2 정도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번 게임을 한다는 얘기는 패해서 2승 1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승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자, 됐습니다. 요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3번 중에서 2번 이겨라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지고 있고 이겨라 2분의 1 됐습니까? 자, 근데요 이긴 팀이 A가 일 수도 있고 B가 일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에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지면 이렇게 지워지겠고 그럼 8분의 여기가 3 됩니까? 8분의 3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확률의 총합이 1이니까 그 다음 계산할 필요 없이 8분의 3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8분의 6, 7, 8 됐죠? 자, 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산을 구하려면 먼저 기대값도 구해야 되겠죠. 자, 8분의 6, 3, 4, 12,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8분의 얼마가 되죠? 18에다가 33이 되나요? 자, 여기서 평균 구했습니다. 자, 분산을 구해가려면 이제 또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8분의 곱하기 해주면 얼마입니까? 9, 2, 9, 18에다가 16, 3에 48에다가 그 다음엔 25에 3입니까? 75가 되나요? 자, 숫자가 커져가는군요. 8분의 이게 얼마입니까? 50, 60 50에 66입니까? 와, 그렇게 된 거군요. 130에 14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분산 구합시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이쪽 단원 문제 풀 때 맨날 이런 부분이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8분의 33에 제곱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와, 64로 통분을 하게 되면 이게 141 곱하기 8을 해줘야 되고, 이게 33의 제곱이 되겠습니까? 그렇군요. 자, 64 되어 있고요. 자, 8일은 8, 48, 32, 8일은 8, 11, 28 이렇게 되나요? 33 곱하기 33 해주면 9999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9, 8에 됐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 결과가 64분의 빼니까 9가 되겠고, 자, 1, 2에 39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이걸 구하는 거 아니군요. 분산에 8x 플러스 이걸 구하는 거군요. 변수 변화도 좀 알아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제곱하는 거니까 64 버리언스 x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 도와주는 거. 됐습니까? 자, 64에서 소거되는 거니까 답은 이제 39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9 나와라. 39 나와라. 역시 미스 없이 계산 잘 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나름 조심해야 될 요소가 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요소는 이제 맨 처음 표를 만들었는데 3번 경기 중에서 뭐 3번 이기는 게 승리한다 그러니까 뭐 3승 곱바로 해서 나오면 되는데 승승승 해서 구하게 되면 8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A팀 B팀에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8분의 2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4게임 한다는 얘기는 승승패 이런 부분도 여기서 순서 바뀌는 거 있으니까 이제 컨비네이션 이용해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다시 승리 때문에 2분의 1이 계산이 되는데 또 두 팀이 있어서 이게 또 약분돼서 이렇게 계산해 8분의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 표 모양에서 이제 곧바로 이렇게 처리했고요. 이건 좀 효율적으로 한 것 같고 나머지는 열심히 평균, 제곱의 평균 그걸 이용해서 분산을 구해가는 그 연산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하기 열심히 공부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표 만든 것만 잘 집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분산은 여러분들이 배운 규칙 그대로 계산하는 거니까 표 만들기에 집중해서 학습을 좀 잘하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8번 계산 좀 복잡했는데 잘 이해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시험 점수가 x에 대해서 x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자, 다음과 같은 변수. 이거 수능 칠 때 나오는 표준 변환 점수 만드는 그 식입니다. 자, 이것을 x의 표준 변환 점수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게 주어져 있습니다.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생명과학 시험에서 x점을 받은 학생의 표준 변환 점수. 이 부분이 평균이 60이고 표준 변수가 20인 화학 시험에서 90점을 받은 학생의 표준 점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x값은 얼마일까요?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죠 뭐. 자, 첫 번째 거요.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10분의 x-40 10 플러스 50 이렇게 된 겁니다. 이곳에서 이 학생이 이제 x라는 점수 받았으니까 요거 x 대입해야 되니까 이렇게 뭐 대입한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뭐. 됐습니까? 뭐 간단한 식이 얻어졌습니다. 다음은요. 평균이 60이고 빼기 60 표준 편차 20 됐습니다. 이곳에 10 곱하기 50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곳에서 몇 점 받은 학생? 90점 받은 학생 됐습니까? 90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랬을 때 나온 게 표준 변환 점수 이 결과가 같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러면 50 지워질 거고 그죠? 여기를 그냥 이렇게 약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나요? 뭐 이렇게 약분하죠 뭐 이렇게 뭐 그럼 여기 2 남은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x-40 이렇게 계산된 부분이 이 부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30에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자, 그러니까 x는 55점 되겠습니다. 자, 55점. 평균이 40점인 시험에서 55점을 받은 학생은 평균이 60점인 시험에서 90점을 받은 학생과 표준 변환 점수는 어떻게 된다? 같게 나오겠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변수 변환하는 그런 적용 예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해봤느냐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 변환하는 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대로 이제 대입하는 거니까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평균, 그죠? 표준 편차 가르쳐줬고 x점 받았다. 그대로 대입. 또 그대로 대입. 대입 거기서 점수 받았다.
그대로 대입해서 그 결과가 같다 써 있으니까 같다 이렇게 표현한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 변환하는 것에 적용하는 그런 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차분하게 공부를 좀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원래 이제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은 뭐 정규분법 뭐 이런 거와도 관련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좀 무시하고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율천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시험 문제입니다. 뭔가요?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열심히 평균 분산 구해서 나중에 표준편차까지 구해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변수 변화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종합 정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요 확률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4분의 1에다가 3a를 더하게 해주면 1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3a 값이 4분의 3이 되나요? 자, 그러면 a 값은 4분의 1 해서 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4분의 1이고 4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평균 구하기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평균 4분의 0은 열심히 곱하기도 의미 없고요. 1 곱하기 1은 끝났고 2는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평균이 아주 생각보다 쉽게 끝납니다. 4분의 5 됐습니다. 분산 구하는 절차로 가야 되는 거니까 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제곱의 평균 4분의 1은 제곱해도 1이고요. 곱하기 해주면 또 여전히 1 되겠습니다. 1은 제곱하면 4가 되겠고 이곳에 2를 곱하기 해주니까 8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분산을 구하려고 갑니다. 분산은 이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4분의 9 빼기 4분의 5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통분을 좀 하죠. 16에 그러면 4를 또 더 곱하기 되니까 36이 되겠습니까? 36에서 25를 빼야 되겠다. 그러면 16분의 11이 되겠다. 이게 처리됐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제 그러면 이제 표준편차를 구해야 되는 거죠. 표준편차 이제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루트 16분의 11 이렇게 처리되니까 4분의 루트 1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변수 변환이 나왔습니다. 시그마 2x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니까 이 시그마 x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계산 결과는 2분의 루트 11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자연스러운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 분산 구하기가 학습이 되어 있다면 자연스러운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했던 부분을 살펴보면 확률의 총합이 1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요. 그 다음 평균 구하는 거, 뭐 xi, pi 이렇게 열심히 곱하기 해서 이제 쫙 더하기 하는 거니까 평균 됐습니까? 제곱의 평균 걸쳐서 분산 구해가는 과정. 그 다음에 변수 변환해가는 과정. 됐습니까? 자, 절차들 뭐 어렵다기보다는 이쪽에서 배워야 될 항목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잘 처리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십시오 라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 정도는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공부 열심히 잘 하셔서 이런 문제들 아주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 빨리 갖춰가길 바라면서 20번 율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설명이었습니다. 끝으로 20번을 끝으로 율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